안녕하세요. 불곡중학교 교사 서은영 박옥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토론의 달인 되기 4대4 토론 수업에 대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수업의 흐름은요, 우선 토론 대회에 대한 안내를 하고요. 4대4 토론 수업 방법을 여러분한테 설명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1학기 토론 주제에 대해서 안내를 할 거고요. 모둠 편성 및 주제 선택하기를 하고 마지막으로 차시 과제 안내하기를 진행하겠습니다. 불곡중학교에서는요, 토론대회가 실시가 되는데요. 도덕 1학년, 2학년 시간에 토론대회가 진행이 됩니다. 시상은 전체 참가자의 20%에게 하게 되고요. 1학년에서는 16팀 48명에게 수상하게 됩니다. 우선 반에서 예선대회가 실시가 되는데 반에서는 4대4 토론을 진행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반별 9명씩 선발을 해서 본선에 진출하게 되는데요. 본선에서는 3대3 토론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본선에 나온 24팀은 열심히 대회를 치르게 될 거고요. 24팀 중에 8팀이 결선에 진출을 하게 됩니다. 결선에 진출한 8팀은 가장 잘한 팀 한 팀한테는 최우수상을 수상을 할 거고요. 7팀은 우수상을 수상을 하게 될 거고 본선에 24팀 중에 남은 16팀 중에서 결선에 진출하고 남은 16팀 중에서 또 8팀에게는 장려상이 수상이 되게 됩니다. 토론 대회에 대한 안내는 토론 수업을 진행하면서 여러분한테 간간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또한 여러분이 질문을 한 걸 토대로 해서 전체적으로 또는 댓글로 여러분한테 보충 안내를 계속하겠습니다. 4대4 토론은 토론대회 예선대회이면서 토론 수업입니다. 도덕 수업입니다. 그 4대4 토론에 대해서 지금부터 토론 진행 순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토론 진행은요, 찬성 측 1번, 반대 측 1번 토론자가 입론을 하시게 되는데요. 항상 발표는 찬성 측부터 하십니다. 2분간 각 입론이 끝나고 나면 정리 및 준비 30초를 하고 난 후에 2번 토론자들이 반론을 제기합니다. 역시 찬성 측부터 하십니다. 반론이 끝나고 나면 정리 및 준비 30초 후에 각 3번 주자들이 요약을 하시게 됩니다. 요약이 끝나고 나면 바로 전원 교차 질의를 실시하게 됩니다. 전원 교차 질의는 4분 30초 동안 진행이 되고요. 끝나고 나면 정리 및 준비를 해서 4번 토론자가 각각 마무리를 실시하게 됩니다. 총 진행 시간은 22분으로 하고 있습니다. 4대4 토론이다, 입론이다, 반론이다 상당히 낯설으시죠? 4대4 토론이라는 것은 찬성 측 4명, 반대 측 4명 이렇게 4명씩 서로 찬반을 나누어서 토론을 벌이는 것을 우리가 명칭하는 겁니다. 4대4 토론에서 역할은요, 4가지로 나누어지는데 하나는 입론이고 두 번째는 반론이고 세 번째는 요약, 네 번째는 마무리입니다. 입론부터 하나하나 설명을 해볼 것 같으면요. 입론 주자는요. 3가지 주장을 하는데요. 각기 다른 논점에서 3가지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3가지 주장을 한꺼번에 쭈루룩 하고 근거를 구체적으로 대는 거냐? 그게 아니라 첫 번째 이러이러해서 반대합니다. 라고 얘기하면 그러면서 구체적인 근거를 쫙 대서 뒷받침할 만한 그런 걸 대서 첫 번째 주장을 하고 둘째 하고 두 번째 주장을 하고 또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를 하고 이렇게 해서 최소 3가지 이상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때 명심해야 할 것은 논리적으로 해야 하며 정확한 자료를 정확한 발음으로 해줘야 하고 객관성을 유지해야 돼요. 주관적으로 얼굴이 붉어진다던가 감정을 어떻게 내세운다던가 이런 건 절대 하지 말고요. 객관적인
마음으로 객관적인 자료들을 제시하면서 하는 거예요. 토론의 생명은 논리성, 정확성, 객관성이라고 여러분이 생각하면 됩니다. 다음에는 반론주자인데요. 반론주자는요, 우선 상대편 입론을 잘 들으셔야 돼요. 상대편이 입론을 할 때 메모를 하면서 잘 체크를 해놨다가 거기에서 중요한 것들을 딱딱딱 들어서 반박을 하는데요. 만약 입론주자가 세 가지 논점에서 주장을 했으면 세 가지를 모두 반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반론주자의 생명은 입론주자가 10가지 주장을 하면 10가지를 다 반박을 해야 되는 거고 5가지를 주장하면 5가지를 다 반박을 하는 거예요. 이게 생명이고요. 두 번째는 마찬가지로 입론과 마찬가지로 반박을 할 때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면서 반박을 하는 거예요. 나는 기분 나빠서다 뭐 이런 식은 안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논리성, 정확성, 객관성을 유지하면서 상대편 주장에 대해서 반박을 하는 것. 이것이 반론주자의 역할입니다. 요약은요, 자신들의 주장을 요약하는 건데요. 입론에서 나온 이야기뿐만 아니라 반론에서 나왔던 얘기도 모두 해야 돼요. 입론에서 한 얘기만 하면 입론과 요약이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요약을 하는 친구들은 입론, 반론에서 나왔던 얘기들을 모두 정리해갖고 간단하게 일목요연하게 요약해서 발표를 하는 거예요. 또 하나, 요약 주자들은 확인 질문을 정확하게 해줘야 돼요. 확인 질문이라는 건 상대편이 아까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건 이런 뜻입니까? 라고 질문을 해서 상대편이 yes, no 라고 대답할 수 있도록 하면서 확인 질문을 하는 건데요. 요거는 다음번에 이어질 교차 질의 때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요약 주자의 생명은 선생님이 봤을 때 여기 확인 질문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마무리는요. 마무리 들어가기 전에 배심원들을 염두에다 두고 배심원들의 마음을 움직일 만한 어떤 사례나 명언을 앞머리에 쫙 대고 그리고 나서 본인들의 주장을 쫙 전개해 나가는 거예요. 마무리 그 주자의 생명은요. 배심원들의 어떤 감동을 불러일으키느냐. 요게 마무리 주자의 생명입니다. 자, 역시 어떤 근거를 정확하게 대야 되고 논리적이어야 하고 역시 마찬가지로 객관성을 유지해야 하고요. 각 역할별로 예시자료 또는 유의점을 알려드리면서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입론입니다. 입론은요. 다음과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사용제도는 폐지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용제도를 폐지해야 하는 이유를 들어볼까요? 첫째로, 사용제도는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시킬 수 있기 때문에 폐지해야 합니다. 자, 여기서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인간의 존엄성, 범죄 둘째는 범죄를 줄일 수 있는, 세 번째는 경제적 손실이 줄어들 수 있는 요것이 입론자들이 아주 주의해서 들어야 하실 논점입니다. 각기 다른 세 가지 측면의 논점을 들어서 본인들의 주장을 하는 거예요. 요게 입론주자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첫째로 사용제도는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시킬 수 있기 때문에 폐지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죠.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 첫 번째 논점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 증거 이런 것들이 제시가 돼야 돼요. 자, 그래서 요거를 쫙 구체적으로 객관적으로 제시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둘째로 넘어가는 거예요. 범죄를 줄일 수 있는 두 번째 논점을 또한 지지할 수 있는 근거 자료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되죠. 범죄를 줄인다라고 하면 이때는 당연히 정확한 통계 숫자가 따라 나와 줘야 되겠죠. 자, 논점이 무엇이냐라는 거에 따라서 근거 자료는 달라질 수 있겠죠. 자, 세 번째는 경제적 손실인데 경제적 손실이라면 어떤 비율, 프로테이지 이런 것들이 나와줘야 되겠죠. 자,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입론주자는 세 가지 각기 다른 논점을 생각하고 그 논점마다에 맞는 정확한 구체적인 근거 자료를 제시해 가면서 본인 주장을 해나가면 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반론주자인데요. 반론주자는 반드시 찬성 측 입론 잘 들었습니다. 또는 반대 측 입론 잘 들었습니다. 라는 말을 꼭 하고 시작을 하세요. 하고 시작을 하면서 입론주자께서 첫 번째로 인간의 존엄성 문제를 말씀하셨는데요. 라고 입론주자가 얘기한 말을 반드시 짚고 그것에 대해서 반대한다 라고 얘기하면서 왜 반대하는지 라는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야 되죠. 그런 걸 제시하면서 반박을 해나가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논점에 대해서도 반박을 하고 예방효과에 대해서, 세 번째 경제적 이익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라고 하면서 경제적으로 이익인지 아닌지 불이익, 그러니까 더 손해나는 게 많다라는 식으로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면서 반박을 해 들어가는 거예요. 세 번째는 요약하는 친구들인데요. 요약할 때 유의점은요. 입론에서 주장했던 것들을 간단하게 요약 정리하는 거예요. 입론하고 똑같이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럼 점수가 팍팍 깎이는 거고요. 입론에서 뿐만 아니라 반론에서 나왔던 주장도 간단히 요약 정리해서 발표해야 돼요. 그리고 첫 번째, 두 번째도 잘해야 되지만 세 번째, 상대편한테 확인 질문하는 게 아주 생명이에요. 요약주의자들은, 요약하는 친구들은 본인의 그 역할이 좀 미미한 것 같아서 고민들을 많이 할 거예요. 근데 요약하는 친구가 확인 질문을 잘하면 선생님 무조건 선발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확인 질문 어떻게 하느냐 고민이 되겠죠. 예시를 들어드렸습니다. 값싼 노동력의 경제 발전에 대한 기여도가 5%라고 말씀하셨는데 무기수들을 감옥에 보호할 때 들어가는 세금 등을 제외한 수치인가요? 라고 정확하게 yes, no로 대답할 만한 확인 질문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이 확인 질문은 yes, no라고 대답할 질문을 해야 되는 거고, 또 하나 생명은요. 전원 교차질일 때 우리 팀한테 유익한 질문을 해줘야 돼요. 기권 확인 질문은 잘했는데 상대 팀한테 유리한 질문을 했다. 그러면 당연히 점수가 깎이겠죠. 자, 그런 걸 생각하면서 요약을 맡은 친구들은 준비를 하면 될 거예요. 다음에는 교차질인데요. 교차질은 반박하고는 달라요. 상대방의 반박에 반박할 만한 근거 자료를 제시하면서 저쪽에서 질문을 했다 그러면 이쪽에서 대답을 하면서 질문을 하거나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를 갖고 열받아 갖고 막 하다가 보니까 그만 시간이 4분 30초가 다 가버렸어. 그러면 안 돼요. 하나의 논점만 가지고 계속할 게 아니라 두세 번 왔다 갔다 하고 나면 빨리 논점을 바꿔야 돼요. 본인들한테 유리한 논점을 가지고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반대측에서 먼저 질문을 한 번 했다 그러면 그게 끝나고 나면 그러니까 찬성 측에서 한 번 질문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어져야 돼요. 논점에 나온 그 가지수가 3가지면 3가지 모두가 다뤄져야 하고 6가지가 다 나왔다. 그러면 6가지가 다 다뤄지는 게 유리해요. 시간이 만약 부족하면 선생님 뭐 요청을 하면 시간을 드리는데 그거는 공평하게 드릴 거예요. 만약 진행할 때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모둠한테 4분 30초밖에 못 준다. 그러면 똑같이 4분 30초를 줄 거고요. 만약 시간 여유가 있어서 각 모둠마다 3분씩을 더 줄 수 있다. 그러면 똑같이 더 줄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공평하게 시간은 제한 시간 내에서 논점들을 모두 다 다뤄주는 거고요. 근거 자료를 제시할 때 정확한 통계 자료를 제시하고요. 유의미한 자료를 제시해야 돼요. 이건 교차질일 때뿐만 아니라 모든 토론할 때 다 마찬가지겠죠. 네 번째는 논리적으로 자신의 주장을 전개해야 하고 억지를 부리거나 우기는 것은 안 돼요. 논리적인 것을 떠나면 무조건 점수가 깎이는 거죠. 그 다음에 5번째는 전원이 골고루 교차 질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한마디도 못하면 본인 점수 깎이는 거예요. 그리고 친구들 할 기회를 안 주고 혼자만 너무 많이 잡아도 안 돼요. 물론 어떻게 하다가 보면 친구들이 대답을 안 해서 그때 나서서 할 때는 괜찮지만 친구들한테 기회를 안 주고 혼자만 다 잡고 있으면 역시 감점 요인입니다. 교차 질의 시 유의점이고요. 최종 마무리 설명하겠습니다. 최종 마무리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배심원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앞에서 입론에서 반론에서 나왔던 얘기 말고 어떤 새로운 사례나 아니면 아주 좋은 말들 있죠. 명언들을 쫙 앞에 인용을 해놓고 그리고 나서 왜 사람들이 그걸 그 반대를 또는 찬성을 지지할 수밖에 없나. 아, 그래. 라고 같이 동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쫙 제시를 하고 나서 똑같이 입론 또는 약간 똑같이 거기에서 나온 것처럼 근거와 사례를 제시하면서 하면 돼요. 그런데 이때 입론 또는 요약과 똑같다라는 생각이 들면 안 돼요. 그쪽에서 나오지 않았던 새로운 사례나 근거를 제시해 줘야 돼요. 앞에서 했던 거 똑같이 얘기하면 요약을 하나 입론을 하나 이렇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최종 마무리하는 사람은 점수가 깎일 거예요. 최종 마무리하는 친구는 배심원들의 심금을 울릴 만한 어떤 그런 것들을 제시하느냐. 그 다음에 역시 마찬가지로 논리적으로 구체적인 사례를 객관적으로 들면서 정확한 자료를 대면서 주장을 해나가는 건 똑같은데 입론 또는 요약과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명심하셨죠? 토론 주제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1학기라는 말이 있는 거로 봐서 2학기에도 우리는 토론을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토론 대회는 1학기에만 실시합니다. 첫 번째 주제는 행복은 성적순이다. 행복이라는 것은 성적이 좋으냐 나쁘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얘기예요. 이것이 찬성측이고요. 그렇지 않다. 행복은 성적과는 무관한 거다. 이게 반대측입니다. 두 번째 주제는 소년법은 강화되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인데요. 현행 소년법이 너무 약해서 소년 범죄들이 많이 발생한다. 그러니까 소년법도 어른들 법처럼 좀 더 강하게 해야 한다. 이게 찬성측이고요. 그렇지 않다. 소년법은 조금 더 누그러뜨리거나 아니면 현행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좋다. 이것이 반대측 의견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소수적 약자에 대한 복지를 늘려야 한다라는 주제인데요. 여기서 소수적 약자에 대한 생각, 개념 때문에 친구들이 작년 선배들이 좀 의견이 분분하더라고요. 자, 소수이면서 약자인 경우도 있고 소수인데 약자가 아닌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소수적 약자는요. 약자의 초점을 꼭 맞춰줘야 돼요. 약자에 대한 복지를 늘려야 한다. 노인 복지라던가 다문화 사람들에 대한 복지라던가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이 될 거예요. 네 번째는 착한 사마리아인 법은 법제화되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인데 착한 사마리아인 법이라는 거는 자신이나 제3자가 위험에 지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위험에 빠진 사람을 구원하지 않는 사람을 처벌하는 법이에요. 이게 착한 사마리아인 법인데 착한 사마리아인 법을 법으로 만들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착한 사마리아인 법은 위험에 빠진 사람을 도와주는 문제는 도덕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도덕의 문제는 도덕의 문제로 그냥 둬야 된다라는 것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반대를 하면 되는 거고요. 아니다. 그걸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것을 법으로 만들지 않음으로 인해서 우리 사회가 더 나빠질 거다. 그러면 찬성을 하면 되는 거예요. 착한 사마리아인 법은 도덕의 문제를 법으로 만들어야 한다라는 얘기예요. 모든 도덕의 문제를 법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위험에 처한 사람을 도와주는 부분, 그거에 대한 것을 법으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주장이 찬성이고요. 그렇지 않다라는 주장이 반대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토론 대회는 어떻게 실시하고 어떤 방법으로 토론을 하며 토론 주제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모든 편성은 어떻게 하고 주제는 어떻게 선택하고 모든 내의 역할은 어떻게 정하고 라는 설명을 하겠어요. 첫 번째로 모든 편성은요. 우리 번호 순으로 하겠습니다. 번호 순으로 1조는 1, 2, 3, 4번, 2조는 5, 6, 7, 8번,
8조는 29, 30, 31, 32번 이렇게 선생님이 여러분 모둠을 편성을 해서 여러분 네이버 밴드 여러분 반의 채팅란에 여러분을 모둠별로 다 초대를 해 놓을 거예요. 8개 채팅방에 물론 선생님 다 들어가 있고요. 여러분은 여기 영상을 다 보고 나서 채팅방에 들어오셔서 협의를 하시게 될 겁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이 채팅방에 오셔서 어떤 주제로 토론을 할 것인가 라는 거를 결정을 해서요. 네이버 밴드에 올려주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제를 정할 때 1, 2, 3, 4조는 주제 1, 2 중에서 선택하시고요. 5, 6, 7, 8조는 주제 3, 4번 중에서 선택을 하세요. 여러분들이 학교에 나올 때 등교할 때 앞번호가 나오는 날이 있고 뒷번호가 나오는 날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1, 2, 3, 4조는 주제 1, 2 중에서 5, 6, 7, 8조는 주제 3, 4 중에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선택하셔서 네이버 밴드에 올려주시면 돼요. 그래서 1조는 주제 1을 하겠습니다 라고 올려주시면 되고 2조는 주제 2를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올려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면 선생님이 정리를 해서 어느 조하고 어느 조는 주제 뭐를 하고 결정을 하게 될 거예요. 주제 하나에 2개 조밖에 못하는 거 알죠? 그래야 4대4가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주제를 정하고 나면 그 다음에 찬성을 할 건가 반대를 할 건가 역시 채팅방에서 여러분이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해서 똑같은 방법으로 올려주시면 돼요. 그런데 2번, 3번은 여러분이 그냥 아주 사이좋게 주제 1에 1, 2조가, 주제 2에 3, 4조가 이렇게 하면 문제가 없는데 주제 1에 1, 2, 3, 4조가 다 몰렸다. 이렇게 되면 어쩔 수 없이요. 여러분 밴드에다가 선착순으로 올린 순서대로 주겠습니다. 그래서 1조, 2조가 주제 1에 먼저 댓글을 올렸어요. 그렇게 되면 선생님은 어쩔 수 없이 주제 1은 1조, 2조, 그 다음에 3, 4조는 주제 2를 가지고 여러분이 찬반을 결정해서 하면 돼요. 찬반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1, 2조가 모두 찬성인데 어쩔 수 없이 밴드에 먼저 찬성을 올린 조가 찬성 가고 늦게 올린 조가 반대 가는 거예요. 교실에서 할 때는 가위바위보로 결정했는데요. 어쩔 수 없이 지금은 네이버 밴드에 선착순으로 올리는 순서로 가겠습니다. 네 번째는 역할 정학인데요. 입론을 할 건가 반론을 할 건가 요약을 할 건가 마무리를 할 건가 이걸 결정하는 건데요. 요거는 모둠별 채팅방에서 여러분이 협의해서 결정을 하면 돼요. 그래서 채팅방에다가 올려놓은 걸 보고 선생님이 정리해도 되고요. 밴드에 올려준 걸 가지고 정리해도 되는데 그냥 이중으로 하면 힘드니까 여러분 채팅방에다가 모둠별 채팅방에다가 정해 놓으세요. 그럼 선생님이 보고 그걸 정리해서 1조에 그러니까 입론은 누구누구 쭉 정리를 해서 선생님이 그걸 밴드에다 올려줄 거예요. 여러분이 채팅방에 입론 누구누구, 반론 누구누구, 요약 누구누구, 마무리 누구누구 이렇게 올려주시면 선생님이 그거를 쭉 정리해서 밴드에다 올려줄 거예요. 혹시 선생님이 올린 밴드에 올린 게 이상이 있을 때는 재빨리 연락을 주세요. 그럼 선생님이 다시 수정해 갖고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대한 안내를 하겠습니다. 주제 선택과 역할 정하기는 이 시간에 마무리를 해야 돼요. 우리가 이 시간 끝날 때까지 여러분 채팅방에서 협의가 잘 안 돼서 마무리가 안 지어졌다. 그럼 쉬는 시간 써야 되고요. 만약 쉬는 시간에도 안 됐다 그러면 다음 시간은 다음 시간 수업을 해야 되니까 점심시간이나 방과 후에 반드시 채팅방에 와서 마무리를 해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다음 주 일주일 후 이 시간에 토론을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할 수가 없어요.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만약 채팅방에서 협의가 잘 안 되고 이렇게 되면 오늘 마무리가 안 되면 문자를 보내거나 이런 일이 벌어질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주제를 선택하는 것과 여러분 역할 정하는 게 꼭 마무리가 돼야 된다는 거 명심하시고요. 일주일 후 요 도덕 시간부터는 바로 토론 시작합니다. 1주제를 맡은 첫 번째 주제를 선택한 팀부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토론을 제대로 하려면 세 번째 넘어가서
과제를, 개인 과제거든요. 요걸 확실하게 해줘야 돼요. 논거 카드 작성과 토론 계획서 작성, 그 다음에 여러분 역할을 준비해줘야 돼요. 토론 계획서는 예전에 모든별로 썼었어요. 근데 지금은 모든별로 쓸 수가 없어서 개인별로 토론 계획서 작성을 해야 돼요. 논거 카드를 준비해서 옆에다 놓고 토론 계획서를 작성하는 거예요. 네 번째는 다음 이 시간에는요. EBS, 그러니까 다음 도덕 시간에는요. EBS 온라인 스쿨에서 여러분이 지난번 해왔던 것처럼 학습을 계속합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이 시간에는 토론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은요. 지금 토론 주제, 토론 안내서, 논거 카드, 토론 개요서 이런 양식들이요. 모두 첨부 파일로 밴드에 올려져 있을 거예요. 선생님 설명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그 올려져 있는 첨부 파일을 열어서 보시면서 이해를 하시고요. 그래도 이해가 안 되면 밴드에 여러분이 댓글로 남겨주면 또는 채팅방에 여러분이 댓글 올려주면 선생님이 친절하게 보는 즉시 안내를 하겠습니다. 논거 카드 작성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논거 카드는 여러분들이 논점을 각기 다른 측면에서 정해야 된다라는 거 말씀드렸죠. 여기 예시자료에는 논점 2개가 지금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벌금지로 학생들의 태도가 나빠졌다라는 첫 번째 논점에 대해서 세계일보에서 지금 통계 자료를 조사해 놓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논거 카드를 작성해 놓고 토론 계획서를 쓰기 하면 되는 겁니다. 토론 계획서 작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번, 2번은 입안이 되고요. 3번은 입안에 대한 반박이 되고요. 4번은 반박에 대한 재반론이 되겠습니다. 왼쪽에는 우리 팀, 오른쪽에는 상대 팀을 예측해서 토론 계획서를 작성하는 겁니다. 우리 팀 토론 계획서 작성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번은 논점하고 가로 열고 주장 되어 있죠. 세 가지 각기 다른 측면에서 논점을 내세워서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번, 2번, 3번이 그래갖고 논점이 추려져 있지요. 2번은 1번에 추려진 주장, 논점에 대해서 논거와 근거 자료를 구체적으로 제시해 놓는 거예요. 근데 구체적으로 미주알, 고주알, 논거 카드에 있는 것과 똑같이 쓰는 게 아니라 축약해서 써놓는 거죠. 세 번째는 상대팀 논거에 대해서 반박을 해보는 건데요. 상대팀 1번, 2번에 대해서 논점하고 근거 자료 제시한 거에 대해서 반박을 해보는 거예요. 역시 상대팀이 세 가지 주장을 하고 있으면 상대팀 논거에 대한 반박도 역시 세 가지 측면에서 해야 된다는 거죠. 네 번째는 상대팀이 3번에서 반박해 놓은 거에 대해서 우리 팀 대책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재반론이라고 써져 있죠. 반박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반박을 해보는 거예요. 상대팀은 이런 주장을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측해서 토론 계획서를 작성하는 거예요. 오른쪽에 있는 걸 여러분이 채우시면 되는데 첫 번째는 논점. 상대방은 아마 이런 주장을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측해 보는 거예요. 세 가지를 예측해 보고 그 세 가지 논점에 따른 이런 근거 자료들을 제시할 거다. 역시 예측을 해보는 거예요. 세 번째는 우리 팀 논거에 대해서 상대팀이 이런 반박을 할 거다 라고 예측을 하는 거예요. 왼쪽에 있는 우리 측 주장 1번, 2번에 대해서 상대방이 이런 반박을 할 거다. 역시 우리가 세 개를 주장했으니까 세 가지 측면에서 반박을 하겠지요. 네 번째, 우리 팀 반박에 대해서 우리가 왼쪽에서 3번에 주장해 놓은 반박을 해 놓은 것에 대해서 상대팀이 이런 대책을 세울 거다. 우리 팀 반박에 대해서 상대팀은 이런 재반론을 할 거다 라는 예측을 하는 것입니다.
토론 대회, 토론하는 방법, 모둠 구성하는 방법, 주제 선택하는 방법, 역할 정하는 방법, 토론 준비하는 방법. 많은 것을 들으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잠시 후에 우리는 밴드 모든 별 채팅방에서 만나요. 안녕.